자, 금요일에 정의의 멤버 세 분 만나면서 구해줘 다음 주 출발해 보겠습니다. 소개드리죠. 왼쪽부터 박철수 매니저님 컴백하셨고요. 가운데는 송유 매니저님, 오른쪽에는 황성수 매니저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철수 매니저님은 어떻게 몸은 괜찮으십니까?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얼굴은 창백한데 화장했습니다. 아, 메이크업 발이군요. 네. 어떻게 실제로 좀 아프셨나요? 몸이 좀 피곤하더라고요. 계속 약간 면역력이 떨어지는 느낌 있잖아요. 감기 기운 좀 있고. 예. 그래도 견딜만 했습니다. 네. 상태가 100%가 아닌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유 매니저님은 옆에 있는데 좀 불안하지 않으신지요? 뭐 이미 충분히 대화를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모르고 있었습니다.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걸려도 저는 뭐 이제 누구 탓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의 뭐 걸린다고 하면 100% 확신한다고 봐야겠죠? 되게 불안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예. 제가 걸리면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다 똑같은 처지인 것 같습니다. 잠시 네. 후에 제가 거기 앉아야 된다는 거 그럼요.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성수 매니저님은 오늘까지 뭐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문가들은 금요일까지 봤을 때는 마지막에 좀 힘이 빠진 게 아쉽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사실 잭슨홀 뭐 잠시 후에 3시간 뒤에 뭐 3, 4시간 뒤에는 이야기가 나오겠지만서도 어쨌든 그런 거를 보고 판단하자라는 측면이 있을 거고 아니면 잭슨홀이랑 상관없이 그냥 자체가 힘이 빠졌다. 이렇게 두 갈래로 좀 나뉘는 것 같은데 황성수 매니저는 어떻게 보세요? 예, 일단 뭐 오늘 밤에 그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그 연설이 예정돼 있고요. 근데 파월 연준 의장이 그 연설 전에 그 7월 PC 물가 지수 그리고 미시간대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연준의 이런 그 통화 정책에 영향을 줄 만한 이 지표들이 또 발표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일단 시장은 오늘 또 이제 주말 앞둔 금요일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주말 앞둔 금요일 오후장 되면은 좀 관망세가 짙어지는데요. 이런 좀 이벤트로 인해서 좀 관망 심리가 좀 더 짙어지는 게 아닌가 좀 보여지고요. 일단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이 오늘 그 잭슨홀 미팅에서는 지금 보니까 뭐 매파적인 뭐 발언이 그렇게 좀 세게 나오진 않을 거다. 그러니까 뭐 중립적 세계의 발언이 나올 거다. 이런 전망이 좀 더 우세한 상황인데요. 일단 뭐 우리 예상대로 뭐 중립적 세계의 그 발언이 나온다면은 뭐 시장은 오히려 좀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뭐 다음 주 초반에 어느 좀 반등 시도가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자, 근데 일단 뭐 시장이 그동안 좀 많이 오른 데 따른 어느 정도 좀 매물 소화 구간이 좀 필요하다 보여지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뭐 그동안 이제 반등폭을 감안할 때 이제 다음 주 주초에는 일단 좀 반등이 나오겠지만 그 이후에는 좀 박스권의 등락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 초반까지는 조금 더 추가 상승, 그 이후에는 박스권. 예, 그래서 일단 뭐 시장이 또 그렇게 좀 가파르게 오를 만한 큰 호재도 없는 데다가 9월 FOMC 전까지는 일단 뭐 시장도 어느 정도 좀 박스권의 흐름을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조금 다른 의견 가지고 계신 분들 계실까요? 혹시 지수 기준으로 코스피의 전고점이 2,447포인트까지 가다가 살짝 멈췄거든요. 그거 이번 상승으로 그거 넘어간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아무도 안 계세요? 뭐 지금 이제 최근에 시장 수급만 보더라도 아무래도 지금 메이저 수급 자체도 지금 관망세에 짙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부분은 좀 약간 아직까지는 되게 이제 좀 약간 섣부른 판단이라고 보고요. 좀 지켜봐야 된다. 그렇죠. 이제 왜 그러냐면은 지금 사실상 7, 8월에 있었던 수폭 반대했던 내용 자체가 이제 뭐 굉장히 시장이 좋아져서 오른 게 아닙니다. 이제 어떤 내용 두 가지가 크게 작용을 했는데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은 미국에 이제 물가 통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물가가 안정되겠구나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그리고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더해졌는데 지금 약간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미국발 지표 발표 결과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요.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는 호재보다는 악재가 더 크고 무엇보다도 수급이 굉장히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어느 정도 박스권 흐름 이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분 다 박스권 장세를 좀 예상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세 분이 주셨던 종목, 박철수 매니저님은 여기 안 계셨는데 네. 요 지금 들어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종목만 주신 건가요? 아니면 2주 전 종목입니다. 2주 전 거. 네. 그러면 수익률도 2주 전 거까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번 주 그대로, 건가요? 네,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그대로 이어졌어요? 네. 지난 2주 전부터?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세 분이 말씀하신 그 종목과 섹터 어떤 수익률을 냈는지 리뷰 한번 해보겠습니다. 세 분의 수익률 공개합니다. 자, 카지노 4%, 2주 동안의 4%인 거죠. 조정을 감안하면 조정을 괜찮습니다. 감안하면 괜찮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송률 매니저의 제약바이오 종근당 요거는 1.14% 정도의 수익률이었고요.
황성수 매니저의 ISC, 이거는 반도체 테스트 서킷 가장 좋았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7%, 종가 기준으로 2.3%. 어제였나요? 반도체가 한번 쑥 올라와 준 게? 예, 그거 맞습니다. 때문에, 그거 덕분에 이제. 알겠습니다. 황성수 매니저님 리뷰 먼저 해볼까요? 네, 일단 지난주에 제가 그 별을 우리 앵커님한테는 1개 반 받고 예. 송렬 매니저한테는 3개밖에 안 받아가지고 이번 주는 그래도 뭐 어떻게 될지 참 궁금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앵커님한테 별 적게 받으면 잘 간다는 그런 속설이 있던데 역시나 뭐좀 역시나. 다른 문제 같고요. 예. 그래서 뭐 지난주에 또 전략 후강 이러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뭐 전략 후강으로 움직였습니다. 특히 한 주 동안 그 연기금 등 기간에 꾸준한 순매수가 좀 유입되었고요. 그래서 ISC 같은 경우에는 실리콘 러버형 테스트 서킷을 세계 최초로 상용한 업체고, 자 그리고 이 비메모리의 비중이 2018년에 40%에서 올해는 60%로 절반 이상으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비메모리 내에서도 서버 CPU 쪽에 그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제 서버 CPU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 또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좀 높은 편인데, 저 영업이익률이 2020년에 15%에서 올해는 37%까지 크게 이제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3분기는 이제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하게 되고요. 그리고 소켓 주문이 증가하면서 실적 호조세가 기대되고, 특히 이제 DDR5용 이제 서버 CPU가 이제 조만간 이제 출시되지 않을까 보여지는데요. 네, 그렇게 된다면은 이 DDR5 출시 효과에 따른 소켓의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현재 시가총액이 한 6,300억 정도 되는데요. 근데 내년 이상 순익 670억과 비교하면 PER이 한 9.4배 수준입니다. 자, 주가 상승 여력이 커 보이고요. 그래서 오늘 윗꼬리를 달면서 목표가에 살짝 못 미쳤는데 충분히 목표가인 38,500원 도달이 좀 가능해 보이고요. 올 연말까지는 올해 연중 최고가인 한 41,000원에 도달 시도가 한 번 더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ISC 역시나 제가 별점을 짜게 주니까 그만큼 수익률이 좋았다. 자, 알겠습니다. 송률 매니저님 리뷰 한번 가볼까요? 종근당. 네. 제약바이오가 생각만큼은 움직여주지 않았다. 아니요, 되게 잘 갔다라고 보고 있고요. 잘 갔다? 네, 그럼요.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한테 뭐라 말씀드렸냐면은 이제 엄청난 수익보다는 저는 이제 최소한의 어느 정도 리스크를 좀 우리가 감당하자라는 차원에서 저는 종근당을 드렸었고요. 일단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최근에 좀 시장 많이 변동성이 컸었는데 종근당 그런 대로 잘 버텨준 것 같고요. 무엇보다도 종근당 같은 경우는요, 2분기 매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분기 매출로 최대 실적을 발표를 했고,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실적 고성장하고 있는데, 종근당은요 지금 이제 작년 초에 이제 최고점 대비해가지고 67% 하락한 지금 이제 87,000원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52주 최저가에 근접한 수치고요. 종근당 같은 경우에는 실적 좋고 무엇보다도 천연물 치료제 지금 이제 위험 시장에도 진출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실적 개선 속도는 좀 더 빨라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종근당 다른 거 없이 좀 최근에 이제 수급이 들어오려다가 지금 이제 다시 이제 바닥권에서 매물 소화하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저평가 바닥 종목인 만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반기에 지금 이제 다양한 학회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종근당 같은 종목들은 약간 지금 시점에서 분할 매수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종근당 리뷰를 해봤고요. 박철순 매니저님의 강원랜드. 네. 요거는 이제 종가 기준으로도 2.5%. 일단은 2주 전에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뭐 시장이 밀릴 때도 크게 뭐 흔들림이 없었어요. 뭐 당일 기준으로는 뭐 2% 이상 빠진 적도 없었던 안정적인 종목이고요. 일단은 강원랜드가 이제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 가장 큰 수혜주기도 하고, 특히나 카지노 업종 같은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금 고객들이라든지 이런 유입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는 상태고, 월별로 봤을 때도 지금 매출이 계속 상승하는 것들이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실적적인 면에서 안정감이 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카지노 같은 경우는 이제 3분기가 이제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성수기 효과가 굉장히 많이 기대가 돼서 지금 업계에서 전망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분기 대비했을 때 거의 뭐 2배 가까이까지 지금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전망만 보더라도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카지노 영역 쪽에서도 지금 계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카지노뿐만이 아니라 비카지노까지 합쳐서 전반적으로 강원랜드 전체적인 실적 개선도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도 지금 계속적으로 매집을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수급적으로도 굉장히 양호한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봤을 때 상단 부분에 27,500원 정도부터는 좀 매물대가 두꺼워지니까요. 한 여기 정도를 한번 목표가로 보시고, 그리고 현재 밑에 있는 매물대와 그리고 이평선 수렴하고 있는 구간이 한 26,000원
정도 이탈만 안 하면 좀 더 가지고 가시면서 추가 수익도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강원랜드 종근당 ISC 이렇게 리뷰를 해봤고요. 저희는 뭐 잭슨홀을 넘어서 다음 주까지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에 이 세 분이 가장 주목하면서 올라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종목과 섹터 먼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의 섹터 공개해 주시죠. 자, 세 분의 섹터는 엄청난 비밀인가 봐요. 여기 이렇게 그렇습니다. 늦게 나오는 거 보니까. 네, 맞습니다. 여기 좀 길면은 기대가 예. 되죠. 네. 이 섹터 중에서 본인은 요거는 진짜 마이너스 안 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안 나왔으니까. 마이너스는 안 날 것 같다. 왜? 본인은 아니에요? 그럼 마이너스 날 섹터를 가져온 건 아니잖아요. 그건 아닌데 예. 저도 이제 자신감이 풍만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저보다 더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예. 갑자기요? 네, 배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옆 사람의 배팅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그럼요. 자,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 보겠습니다. 세 분의 섹터 공개해 주시죠. 자, 폐배터리, 게임, 제약바이오, 태조 이방원의 전통적인 그런 종목들과 섹터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폐배터리도 태조 이방원, 이 이입니다. 중에서 살짝 아웃사이더 2. 아닙니다. 그래요? 가장 큰 잠재력을 갖고 있는 섹터. 가장 큰 잠재력입니다. 알겠습니다. 황성수 매니저님은 제약바이오. 예. 제약바이오가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는 이제 우리 송민 예. 매니저님이 하셨는데 그때는 별로 재미가 없었지만 다음 주엔 재밌을 것 같다. 예, 9월 달에 보니까 이벤트들이 많더라고요. 9월 달 이벤트를 예. 보고 송민 매니저님은 게임은 지금 저희가 월화수목에도 다뤘을 때 네네. 좋게 말씀하시는 분이 거의 없었는데 되게 좋은 거예요, 저는. 예. 오. 항상 전 이 방 나오면은 되게 예. 반응이 좋게 나오더라고요. 오. 뭐 앞전에도 이제 크래프톤 할 때도 사실 저거 가겠어 싶은 표정이셨는데.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게임 이제 다른 게 없습니다. 지금 환율 수혜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게임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세 분 중에서 나는 요 섹터를 가지고 가장 높은 수익률을 낼 수 있겠다라고 좀 자신이 있으신 분은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먼저 가겠습니다. 자, 황성수 매니저의 제약 바이오 그 안에서도 어떤 종목을 갖고 오셨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강한 자신감. 두 분은 왜 손을 안 드신 건지 모르겠는데. 네, 제가 다음 주에 갈 만한 섹터로 고른 거는 바로 제약 바이오입니다. 네, 지난주에 우리 송률 매니저님도 제약 바이오를 가져오셨는데요. 자, 그럼 우리가 왜 제약 바이오를 주목해야 되는지 다음 장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다음 달 이제 9월에는 많은 그 학회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월드 에디시, 에스모, 그리고 AACR의 최장암 학회도 있고, EASD도 있고 이런 많은 그 학회들이 있고요. 그래서 9월 초부터 해가지고 뭐 9월 뭐 하순까지 이런 학회들이 상당히 많이 좀 포진해 있고, 그래서 이런 학회에서 임상 성과 공개되고 또 임상 성과 공개되고 난 이후에 또 이제 라이센스 아웃의 기회가 많이 생깁니다. 특히 이제 코로나가 이제 어느 정도 정점에서 이제 꺾이고 나서 그동안 이제 비대면으로 이제 계속 진행되던 학회가 이제 대면으로 이제 진행되게 되었고요. 자, 그래서 이런 좀 학회에서 이런 뭔가 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이런 학회 관련주들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9월에 좀 접어드는데요.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자, 그동안 이제 통계치를 보니까 통상적으로 이제 연말로 갈수록 기술 이전 건수가 많이 좀 증가합니다. 특히 이제 뭐 4분기에는 기술 이전이 많이 좀 집중되기도 했는데요. 자,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제약 바이오 업체들은 이제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높은 업체일수록 시장의 수급이 많이 좀 집중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약 바이오는 뭐 실적으로도 움직이지만 이런 좀 꿈을 많이 좀 품고 사는 종목들이 많은데요. 이 꿈이라는 게 임상의 진전도 있지만 이런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이전 건수가 는다. 그만큼 기술 이전의 빈도가 는다면은 뭐 내가 가지고 있는 바이오 종목도 이런 기술 이전의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이런 좀 기대감이 많이 생길 수가 있고요. 그만큼 더 수급이 좀 좋아질 수 있는 요인이라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보시면은 주요 제약 바이오 업체들은 실적을 보면은 또 상저하고의 흐름을 좀 많이 보여주게 되고요. 그래서 이따가 제가 부연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겠지만 그 많은 바이오 업체들이 하반기 실적 상당히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바이오 업체들이 보니까 이제 직접 판매를 많이 하게 되었고요. 예전에는 그 파트너스를 통해서 유통을 많이 했는데 지금 뭐 주요 특히 대형 바이오 업체 같은 경우에는 영업망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직접 판매를 하면서 그만큼 수익성이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자, 그리고 CMO 업체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CMO 공장의 가동률이 계속 좀 높아지면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기대는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기존의 전통 제약사들도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 상당히 크고요. 이렇게 실적 측면에서도 상저하고의 흐름이 예상되니까 제약 바이오는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포인트는 최근에 메이저 수급은 또 이제 제약 바이오 쪽에 꾸준하게 좀 유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또 기간 좀 충분히 받았고, 특히 지난 6, 7월에 한번 좀 반등이 나는데 최근에 또 이제 조정받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가의 그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유로 제약 바이오를 주목해야 된다는 거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이제 수급과 관련된 부연 자료인데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초 이후에 기관과 외국인의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에 대한 누적 순매수가 크게 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자료를 준비하기 전에 주요 바이오 업체들의 수급 보니까 외국인간이 중간중간에 좀 매물은 나오지만 꾸준한 매수세가 계속 이어졌고요. 이런 점들은 상당히 좀 수급 면에서 우호적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장 보시면은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주요 그 바이오 업체들은 상저하고의 실적 흐름을 좀 보여주게 되고요.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훨씬 더 실적이 괜찮고 셀트리온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있는 주요 바이오 업체들이 거의 대부분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실적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바이오 업체들은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 움직이긴 하지만 막상 실적 시즌이 되면은 또 실적을 좀 따지게 되고요. 이런 주요 업체들의 실적이 하반기가 훨씬 더 좋다는 거, 요 점도 여러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학회 일정이 특히 하반기에 상당히 많은데요. 이제 다가오는 9월에 학회가 지금 보니까 상당히 많이 좀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학회가 많고 그리고 11월에 있고요. 12월에 있는데 특히 하반기는 9월 달에 학회가 상당히 좀 중요하고요. 특히 유럽 종량 학회 같은 경우에는 또 많은 그 우리 국내 기업들이 참가하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상당히 크다고 할 수가 있고, 자, 그리고 다른 그 학회 같은 경우에도 이런 좀 뭔가 좀 그동안의 그 임상에 대한 결과를 어느 정도 좀 도출할 수 있는, 발표하면서 어느 정도 기대감을 좀 형성할 수 있는 그런 이벤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학회 발표는 위에도 나오지만 글로벌 빅파마의 그 라이센서 기술 수출을 위한 준비 단계라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뭔가 좀 성과 괜찮고 좀 기대감 있으면은 이 빅파마로의 기술 수출 기대감이 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9월 초에 있는 이 에스모 관련해서는 이런 좀 많은 기업들이 있고요. 그래서 셀트리온이나 HLB, 네오이문테 이런 기업들이 이제 임상 관련된 이제 성과를 많이 좀 발표할 것으로 좀 알려져 있고요. 자, 그럼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제가 이제 기술 수출이 하반기 특히 이제 연말로 갈수록 많이 늘은다고 말씀드렸는데 지난 2017년에도 1, 2, 3, 4분기에 기술 수출이 상당히 많이 터졌고요. 2018년도 그렇고. 네, 그럼 매년 보면은 마지막 그 네 번째, 그러니까 4분기에 기술 수출이 상당히 많이 좀 증가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이제 3분기 이제 하반부에 좀 접어드는데요. 이제 4분기에 지금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많이 커질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제약 바이오, 특히 기술 이전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을 좀 주목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투자 전략을 좀 제시해 드릴 건데요. 그래서 이제 제약 바이오는 무조건 제약 바이오라고 접근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하고요. 특히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그 하반기 학회와 기술 이전 모멘텀을 보유한 종목들 주목할 필요가 있고, 특히 지금 보면은 이중항체나 ADC 제형 변경 같은 이런 플랫폼 기술을 가진 업체들은 기술 수출을 좀 반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런 플랫폼 업체를 여러분들이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외국인간 등 메이저 수급이 좀 들어온지 체크해 보시고, 자, 그리고 시장이 어느 정도 좀 앞으로 박스권이기 때문에 이런 변동성을 감안해 가지고 분할 매수와 매도 전략이 좀 유효하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제약 바이오. 네. 사실은 저렇게 임상이 아니고 학회. 네. 저렇게 많아도 사실 실질적으로 좀 영향력이 있는 학회는 몇 개 없죠. 이제 한 해 이제 좀 어느 정도 이제 네임드가 있다고 하는 학회는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은데, 근데 그 학회가 이제 예정이 돼 있어도 약간 종목별로 케바케인 흐름 자체가 나뉘기 때문에 이제 종목 선별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혹시 지금 이제 이제 학회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이제 어느 정도 기대감 때문에 수급이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저는 되게 안 가요.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왜 그러냐면은 예, 경기 방어 성격이 굉장히 강한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좀 지지부진한데 종목 선별하는 팁이 혹시 있을까요? 네, 그동안 제약 바이오는 이 종목의 성과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 매크로적인 역량, 뭔가 좀 경기 방어적 성격이 있다.
그리고 바닥 잡고 이제 뭐 어느 정도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온다. 요 정도로만 움직이는데요. 근데 하반기에는 이런 좀 학회나 그리고 이제 기술 수출이 특히 연말로 갈수록 상당히 많이 는다는 게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자료에 볼 수 있고요. 뭐 그런 점 감안할 때, 네,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좀 뭔가 좀 그 R&D 역량, 그러니까 이제 뭔가 좀 기술 수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질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플랫폼 업체들이 특히 제가 볼 때는 기술 수출의 기회가 상당히 많지 않을까 보여지고요. 네, 그런 종목으로 좀 압축해서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라이센스 아웃을 보래요. 예, 라이센스 아웃. 기침 다 하셨는가 봐요. 네. 아유 뭐 코로나 저쪽에 걸렸는데 왜 기침은 제가 나오는지.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약 쪽이 거리두기 완화 이후에 영업 환경이 개선이 많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하반기에 되게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최근에 좀 많이 눌려서 가격도 좀 매력적인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전통적인 제약 회사는 어떻게 보시는지 혹시? 네, 일단 뭐 전통적인 제약에서는 지난주 우리 송률 매니저 종근당처럼 탄탄한 실적이 좀 빠져주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뭐 특히 하반기에는 뭐 감기약에는 계절성을 띠는 이런 약품을 꾸준하게 파는 업체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전통적인 제약 업체들도 보면 신약 파이프라인을 어느 정도 가진 업체들이 있는데 그런 그 신약에 대한 이런 좀 모멘텀이 있는지 일정이나 이런 거를 한번 좀 체크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셀트리온 4% 정도 빠졌나요? 네. 근데 왜 그런지 찾아보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 공매도 거래 급증 이렇게 얘기해서 25일, 그러니까 어제죠. 어제 공매도 거래 대금이랑 비교했을 때 39억에서 74억 좀 늘어났다. 요렇게 공매도 거래 대금에 이런 것들이 늘어나는 거 자체가 제약바이오한테 좀 부담은 아닐지.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셀트리온 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으로 이제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매도가 많은지를 일단 신규로 접근하실 분들은 예. 특히 대차 잔고나 이런 거를 한번 찾아보고 좀 대응할 필요가 있고요. 제가 볼 때는 뭐 셀트리온 그룹주는 뭐 지금 공매도에 대한 좀 우려감이 있고 언젠가는 또 이제 그게 또 변동성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차라리 뭐 그거 말고 일단 단기적으로 우리가 이런 학회 이벤트를 좀 보고 접근할 종목으로 좀 압축하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야기 들어보시고 그 다음에 채팅창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별점을 드려야 되는데 별점을 후하게 해주시는 기본충실님께서 이렇게 코멘트를 달아주셨어요. 잭슨홀 미팅 국내에서 선반영됐다고 치더라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우려, 특히 천연가스 연중 최고치 계속 갈아치울 것 같아서 투심이 좀 약합니다. 다음 주 별점은 전체적으로 한 개씩 빼서 제약바이오는 9월 달에 학회나 기술 이전 이슈가 있으니 다음 주부터 수급이 좀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어서 3개 반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희의 별점은 어떨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이야, 5개. 5개? 예, 좀 5개 되게 정확한 것 같아요. 네. 과하지 않아요? 정확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종목 봤어요? 못 봤죠? 못 봤어요? 네, 섹터에 대한 별점이기 때문에. 5점의 이유는? 네. 5개의 이유.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경기 방어적 성격이 강한 섹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다른 거 없습니다. 다음 주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다양한 이제 지표 결과를 앞두고 지금 관망세 짓기 때문에 제약바이오에 대한 이제 아무래도 이제 반사수의 기대감이 저는 쏠릴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일단은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이제 이렇다 할 반등 안 나왔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어느 정도 공감은 하시는데 지금 밸류에이션 자체가 굉장히 낮아졌기 때문에 언제 한번 반등이 나와도 나올 섹터다 이렇게 생각해서 5개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은요?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 조금 다른 게 그 사실 잘 안 움직이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다음 주에 움직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기다렸다가 올라가는 걸 좀 눈으로 보고 들어가려고 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장기로 좀 좋게 보고 있지만 다음 주에 움직일까? 그래서 약간 그게 조금 걸려서 일단 2개를 줄였습니다. 지켜보기는 하지만 다음 주는 뭔가 모르겠다. 알겠습니다. 저도 태조 이방원 쪽에 계속 갈 것 같아서 이렇게 드렸는데 호재죠? 예, 제가 지난주 느꼈습니다. 자, 그러면 황성수 매니저님 별점은 이렇게 받으셨는데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종목에 대한 힌트 한번 들어보죠. 자, 그러면 탑픽 힌트를 보시겠습니다. 네, 이 업체는 그 차세대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 업체이고요. 하반기에 이런 좀 다수의 성과가 있는데 그 임상 관련된 이런 모멘텀에도 있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기술 수출을 한 2건 정도 할 것으로 좀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따가 제가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차세대 플랫폼 기술 기반 다수의 성과가 기대된다. 자, 알겠습니다. 황성수 매니저의 제약바이오 들어봤고요. 황성수 매니저님이 다음 타자 정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지난주 한 주 빠지셨고 네. 그 많은 시청자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우리 기다렸어요. 박철수 매니저. 네.
알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의 예. 폐배터리 관련 한번 PT 들어보겠습니다. 자, 폐배터리는 다음 주에 왜 갈 것 같은지 어떤 의견인지 한번 들어보죠. 네, 안녕하세요. 박철수 매니저입니다. 2주 만에 인사를 드렸는데 오늘은 또 새로운 걸 또 기다리신 분들이라면 좀 실망하셨을 것 같습니다. 또 폐배터리를 가지고 나왔는데 제가 폐배터리를 굉장히 여러 번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렸었죠. 명아나운서님이 엄청나게 너무 미래 종목 아니냐. 미래에 대한 기대감만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많이 하셨는데 실제로 제가 코스모화학도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었고 그리고 성일아이틱도 얼마 전에 소개를 드려서 신고가를 계속 경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지금 2차전지 시장을 통째로 보면 전반적으로는 다 성장을 하겠지만 가장 지금 성장 잠재력이 높은 섹터를 찾자고 한다면 폐배터리를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중장기로 지켜봐야 되는데 오늘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다 갈 거라고 생각하고 갖고 온 건 아닙니다. 다음 주에. 지금은 오히려 순환매를 좀 고려해서 상대적으로 이 폐배터리 관련된 동종 업종들 중에 그 안에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저평가 매력이 있는 종목들로 우리가 한번 관심을 갖자라는 의미로 폐배터리를 가져나왔다는 점 한번 말씀드리고 바로 다음 장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요. 전방산업에 대한 고속 성장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떻게 보면 폐배터리가 필요하려면 생성이 되려면 당연히 배터리가 있어야 되고요. 배터리의 가장 큰 전방산업은 당연히 전기차 시장이죠. 실제로 지금 연간 글로벌 전기차 판매량도 그렇고요. 미국의 전기차 판매량, 그다음에 중국의 전기차 판매량, 그다음에 유럽 전기차 판매량도 가장 오른쪽 바가 이제 어떻게 보면 2022년도인데 상당히 고속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2년 사이에 엄청나게 많이 팔리면서 올해 전반적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1,000만 대 이상 판매가 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배터리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일단 이 부분을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다음 화면 보시면요. 실제로 그래서 배터리 시장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일단 주행거리가 계속 늘어나게 되면 배터리 용량이 증가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픽업 트럭이라든지 상용차도 굉장히 많이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모델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추가 수요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배터리가 더 많이 판매될 확률이 높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 실제로 지금 배터리가 들어가는 이 전기차 시장이 2025년도까지 한 35% 정도 고성장 전망이 되는데 함께 배터리 시장은 거의 50% 가까이 성장까지도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배터리 관련된 섹터는 계속적으로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폐배터리라든지 배터리 생산 잔여물 물량도 고성장을 할 수 있겠다. 왜? 배터리를 계속 생산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 배터리를 만들 때 부수적으로 만들어지는 잔여물들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당연히 배터리 수명이 어느 정도 노후화 되게 되면 폐배터리도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배터리 시장이 성장하면 당연히 폐배터리, 이 재활용 시장은 동반 성장할 수밖에 없는 뗄래야 떼어놓을 수가 없는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한번 보시면요. 자, 배터리 리사이클의 장점, 이제는 아마 하도 이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이 잘 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셨겠죠. 그래서 장점들도 다 알고 계시겠지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일단은 배터리에 가장 많이 들어가게 되는 리튬이나 코발트, 망간과 같은 이 소재들은요,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원자재가 굉장히 많이 올랐죠, 또 인플레이션 때문에. 따라서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데 리사이클을 통해서 배터리 재활용을 통해서 소재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원가를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줄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원가 절감 효과가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자, 두 번째는 거의 대부분의 이 비싼 소재들이 중국에 거의 다 의존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과의 어떤 관계라든지 이런 게 문제가 생기면 항상 리스크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우리나라에서 리사이클 시장이 성장을 하게 되면 중국 의존도를 좀 낮출 수가 있죠. 그래서 소재를 우리나라에서도 가져올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소재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탄소 배출량 감소 부분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 실제 배터리를 만들 때보다 이 폐배터리를 활용하면 친환경적인 부분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탄소 배출량이 감소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친환경 트렌드에도 굉장히 적합한 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삼성 SDI 그리고 SK온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 전 세계에서 가장 내놓으라는 배터리 회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배터리 잔여물이라든지 또는 폐배터리를 활용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러니까 원재료를 어떻게 보면 배터리 업체들이 가져올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많이 잘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전 세계에서 중국 아니면 우리나라가 가장 배터리를 많이 만드니까요. 그래서 이 국내 대형 배터리 3사를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관련된 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들에게는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시면요. 자, 지금 리사이클 쪽 현황을 좀 보면
자, 배터리 리사이클 원재료가 뭐냐면 셀스크랩이라고 해서 배터리를 만들 때 아까 말씀드린 잔여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계속 엄청나게 나오고 있습니다. 배터리를 엄청나게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잔여물 또한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역시나 배터리의 어떤 수명이 좀 단축이 되고 나서 용량이 좀 떨어지거나 출력이 좀 떨어지게 되면 이제 재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폐배터리도 계속적으로 원재료로 사용이 앞으로 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실제로 글로벌 배터리 생산 능력이 2025년도까지 한 3배까지 바라보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되면 당연히 배터리를 많이 만드는 만큼 잔여물인 셀스크랩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일단 폐배터리 산업, 리사이클 산업에서 원재료가 될 수 있는 셀스크랩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셀스크랩이 지금 폐배터리 산업의 1차 성장에 기여를 해주고 있는 대표적인 원재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전기차 판매량 증가와 거기다가 탑재 용량이 상승하게 되면서 배터리도 계속적으로 지금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교체 배터리에 대한 수요가 교체되는 배터리, 즉 이제 배터리는 수명이 떨어지게 되면 다시 또 자동차에서 적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ESS라든지 이쪽으로 재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이제 폐배터리 발생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셀스크랩 원재료보다는 아직은 이 폐배터리가 좀 적긴 합니다. 하지만 2차적인 성장에서는 이 폐배터리, 교체되는 폐배터리가 나오게 되면 그때는 이게 또 한번 폐배터리 시장을 성장시키는 두 번째 이 기업, 원재료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연간 셀스크랩의 발생량을 보시면요. 2020년도부터 시작해서 어마어마하게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가장 오른쪽 바가 2025년도인데 지금 그래서 폐배터리 산업에서 가장 큰 원재료는 이 셀스크랩이다, 잔여물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셀스크랩과 폐배터리 발생량을 보시면요. 셀스크랩이 이제 어떻게 보면 회색이고 그다음에 위에 있는 빨간색이 이제 폐배터리 발생량 추정치인데 보시면 셀스크랩은 계속적으로 지금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배터리 발생량은 아직 그렇게 많지는 않죠. 셀스크랩에 비해서.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2022년도에도 좀 굉장히 많은 작년 대비 성장성을 보여왔고요. 그다음 내년은 더 큰 성장.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실제적으로 노후화된 폐배터리가 많이 나오는 시즌이기 때문에 폐배터리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셀스크랩이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고 두 번째로는 폐배터리가 늘어나게 되면 본격 성장하게 되면 두 번째 성장을 이끌 그 원재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장 보시면요. 자, 그래서 현재 이 배터리 리사이클 쪽은 전 세계에서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섹터입니다. 왜? 이 폐배터리를 그냥 버릴 수가 없거든요. 이게 환경 오염적인 측면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원재료를 사서 그냥 새 배터리만 만들기에는 원재료 부담도 굉장히 크고 굉장히 다양한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시장에 투자를 하고 선점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 주요국들과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이 다 투자에 동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테슬라는 자체 배터리, 폐배터리 재활용 사이클 생태계를 구축한 상태고요. LG도 이제 캐나다에 폐배터리 관련된 회사에 지분을 투자를 한 상태고요. 포스코 폐배터리 재활용 공장을 준공한 상태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고요. SK 이노베이션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지금 유럽 연합 쪽에서는 폐배터리 원료 의무화 법안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 친환경 쪽에서는 또 가장 또 선도를 하고 있는 게 유럽이다 보니까 유럽 시장을 시작으로 해서 전 세계도 이런 법안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점. 이게 바로 결국 폐배터리 산업을 더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는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한번 보시면요. 관련주가 쫙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뭐 제가 내일 다 보여드리겠지만 일단 많은 회사가 있는데 실제로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으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가 기존에 추천드렸던 코스모화학이라든지 또는 성일하이텍 같은 경우는 돈을 벌고 있죠. 뭐 세비팀도 마찬가지고요. 하지만 실제 여기에 엮여 있는 것들은 기대감만 있는 경우도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좀 조심은 하셔야 되는데 이왕이면 실제적으로 지금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있고 추진을 하고 있는 기업들 위주로 보시고요. 그리고 기존에 하고 있던 주력 사업이 실적이 깔려 있는 기업들, 안정적인 주력 사업의 실적이 바탕이 되는 가운데에서 폐배터리 사업에 진출을 해서 미래 성장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기업들을 공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사실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모학도 많이 올랐고 그다음에 세비캠도 많이 올랐고 성일하이텍도 많이 올랐죠. 그래서 언제든지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눌림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지금 신규 진입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유자의 영역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분할 매도를 조금씩 하시면서 수익도 챙기시고 거기서 나오는 차익 매물이 이제 어디로 갈지를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종목은 주력 사업이 탄탄하게 안정적인 실적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리고 실제 대기업들과 협력 관계를 맺고 폐배터리 산업에 진출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고요. 지금 현재 주가는 상당히 아래쪽에서 이제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급등한 폐배터리 관련된 종목들 대비했을 때 저평가매를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잠시 후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떻게 질문이 있을까요, 두 분?
예,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고점에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네. 많은데 일단은 폐배터리 같은 경우 시장성 굉장히 좋은데 단기 모멘텀 강하게 작용할 만한 내용이 있다면 한 가지만 뭐가 있을까요? 단기 모멘텀을 작용할 만한 게 최근에 보면 이번 주에도 뭐 SK라든지 또 성일하이텍이었나요? 그다음에 그 폴란드 공장 준공 이런 것들 지금 전 글로벌 국가들의 기업들이 계속 이 투자에 대한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 추진이 되고 있고 실제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최근 한 달 사이에 아마 대부분의 대형 기업들은 뉴스가 한 번씩 다 나왔던 것 같아요. 이 사업에 진출한다, 뭐 공장을 이제 완공을 거의 다 했다, 준공에 들어간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계속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체만으로도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수급도 계속적으로 당분간은 이쪽에서 그렇게 크게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요인이 좀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가권인 종목들은 지금 신규 진입이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이고요. 네, 무섭죠. 근데 지금 좀 내려와서 지금 이제 올라온 종목들은 네. 그동안 못 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네. 실적이 안 나오든가 뭔가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종목들을 만일에 공략한다면은 어느 정도 보고 공략이 될까요? 어느 정도가 어떤 그러니까 뭐 네. 단기로 봐야 될지 중장기로 봐야 될지. 저는 약간 본업만 일단 실적이 좀 잘 나오고 있다고 하면 중장기로 깔아놔도 좋을 것 같아요. 실제로 그 사업만 영위하고 있다면. 그리고 왜냐하면은 지금 일단 코스모학이나 성일라이트 이런 게 너무 잘 갈 수밖에 없었던 게 실제 매출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 회사를 저 같아도 당연히 그거를 먼저 살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는 주가가 뭐 계속 갈 수는 없잖아요, 사실. 눌림은 나올 거고 그 눌림 때 나왔던 차익 매물이 들어갈 만한 그 저가권에 있는 종목들은 한번 수단매가 돌면은 또 크게 한번 오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주식과 관련 없이 그냥 궁금해서 전기차는 만약에 침수되면 그 배터리는 어떻게 돼요? 제 차를 한번 네. 다음에 강남에 침수시켜. 비가 내리면 한번 갔다 와보겠습니다.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네. 아니 그런 방수 게 처리가 어느 정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본적인 일반 그 엔진도 침수되면은 약간 피해를 입는 것처럼 그 정도 수준으로 맞춰놓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럼 왜냐면 만약에 배터리 네. 침수돼서 아예 그냥 그렇게 돼버리면 흙탕물 돼버리면 네. 버려 뭐 ESS도 못 하고 그냥 버려야 되는 그렇죠. 그럼 거지. 대신에 추출은 할 수 있죠. 소재는 추출할 수 있죠. 소재는 네. 하지만 ESS로는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이게 성능이 이미 떨어져 있는 그렇죠.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재사용은 안 되는 거고 재활용은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다들 문과이신 것 같은데 요거 채팅창에 요거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우리 시청자분들은 똑똑하시거든요.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의 별점 하얗게 불태웠다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네요. 별점 주셨어요. 지금은 순환매장인 것 같아요. 폐배터리 많이 올라서 오히려 지금은 조정받을 때이지 않나 싶어서 별 2개 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 개인적인 다 주관이 있는 네. 거니까요. 자, 저희의 별점 한번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3개, 4개, 4개. 오, 그래도 두 분 4개면 나쁘지 않네요. 마이너스는 안 나겠다. 이 정도 느낌인 것 같은데 맞아요? 네, 요즘 시장을 보면 잘 가는 종목이 또 더 잘 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일단 폐배터리 일단 뭐 수급도 붙고 하면은 조금 더 가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 4개 정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송규 매니저님은? 예, 일단은 뭐 지금 폐배터리 같은 경우는 최근에도 좋았지만 여기서 더 상승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사실은 빠질 가능성보다. 근데 지금 예. 이제 대부분 종목들 보니까 약간 단기 저항선 앞두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르더라도 어느 정도 제한적일 것이다 해서 전 4개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코가 막히는지. 양쪽에서 자꾸 이제 막 느낌이 킁킁 하시는데 느낌이 안 네. 좋아. 알겠습니다. 자, 박철수 매니저님 별점은 이렇게 받으셨고요. 종목에 대한 힌트 한번 들어보죠. 네, 폐배터리 탑픽 힌트는요. 폐배터리 유사 기업 내의 저평가 종목인데 실제로 PER도 상당히 낮고요. 그리고 실제 외국인들 수급도 들어오고 있는 그래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상당히 순환매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급 유입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는 종목으로 오늘 가져왔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그 글씨체는 궁서체에서 조금 바꿔주셨으면. 이거 궁서체였군요. 네, 궁서체. 자, 알겠습니다. 박철수 매니저님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야기 잘 들어봤고요. 자리로 돌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송률 매니저님의 게임. 야, 여러분 요거 질문 있으면 꼭 남겨주세요. 게임 들어보시고 다음 주에 왜 게임이 갈 것 같은지 한번 PT 들어보겠습니다. 예, 일단 뭐 지금 멘트 보시니까 질문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게임입니다, 여러분들. 앞전에 크래프톤으로 좋은 흐름 보여줬던 섹터인데 자, 일단 게임 같은 경우 여러분들 아까도 이제 채팅창 보니까 많이들 공감하세요. 게임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의 관심에서 멀어져가지고 안 간 섹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일단 첫 번째 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장 보시면요. 왜 부진했는지 원인이 나와 있는데 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나스닥 중심의 기술적 하락이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좀 약간 투자 심리를 굉장히 위축시켰는데 신작 연기가 됐습니다. 대부분 이제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로 신작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공매도에 타깃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전체적으로 게임 섹터가 어두웠던 모습인데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악화. 자, 게임 같은 경우는요, 이제 굉장히 영업이익에 민감한 부분 중에 하나가 마케팅 비용과 인건비입니다. 지금 이제 계속된 인력난과 그리고 계속되는 이제 매출 중요성으로 인해서, 매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꾸준하게 좋게 나와도 이제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판촉비, 홍보비, 뭐 인건비 등으로 이제 대부분 저조한 흐름인데,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실적 개선 기대감이 크기 때문에 게임 섹터 지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게임 같은 경우는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약간 매크로 환경, 매크로 변수에 의해서 좀 자유로울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주 같은 경우는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게 작용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상반기에는 사실 이렇다 할 신작들이 많이 안 나왔습니다. 대부분 이제 하반기와 내년 상반기로 연기가 되었는데 하반기부터 지금 이제 출시될 지금 이제 주요 게임주 이제 게임에 대한 신작인데 지금 자세한 내용 보시면요 굉장히 대작이라고 불릴 만한 게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제 이 개별 종목을 떠나서 약간 이제 전반적으로 투자 심리를 개선할 수 있는 하나의 모멘텀으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요 게임주들 같은 경우는요 실적은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출에는 굉장히 이제 계속해서 뚜렷한 성장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은 아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게임 회사에서 중요한 거는 바로 해외 수익입니다. 해외 수익 제가 여러분들한테 크래프톤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는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외 매출 비중이 한 84%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환율 계속해서 높아져 가고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달러 강세에 따른 이제 수익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기 때문에 해외 수익 내용 꼭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전년 동기 대비해 가지고 해외 수익 비중이 높아졌고요. 지금 보시면은 해외 수익 비중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수익이 높아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마이너스 성장한 기업 하나, 둘, 세 개 정도 보이는데 얘네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실적 악화가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약간 단기 비용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거 제외놓고 보면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네로라는 게임사들 같은 경우는 실적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 그리고 해외 수익 비중은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환율이 높았을 때 어떻게 보면은 수익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섹터입니다.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환율입니다. 제가 방금 전에 체크하니까 여기서 조금 올랐습니다. 1333원인데 환율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게임한테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우호적인 상황이에요. 지금 이제 방금 보셨다시피 대부분 이제 네로라는 대형 게임 업체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 비중이 크기 때문에 환차익에 대한 이제 실적 기대감이 들어갈 수가 있고 지금 다른 거 없이 지금 이제 매크로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매크로 변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환율수에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게임이라든가 이제 서비스 쪽 좀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장면 한번 보시면요. 뉴스가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는 게임이 굉장히 지지부진했습니다. 근데 몇 가지 뉴스를 뽑아보면은 자 신작에 대한 기대감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는 좋지 않았지만 하반기에는 반전할 수 있는 기대감도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제 다른 거 없이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계속해서 꾸준하게 좋게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금 이제 반등 국면이 시작된다라고 생각하는 섹터가 게임이고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약간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크래프톤 같은 경우는 실적도 좋고 무엇보다도 이제 달러 수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계속해서 지금 이제 매출 상위 랭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외 회사들은 굉장히 지지부진했죠. 특히나 이제 중소형주부터 대형주까지 굉장히 지금 이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반등 국면에 위치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질문 있을까요? 게임주 저도 하반기 때 기대감이 상당히 좀 높고 왜냐면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가격이 정말 싼 종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좋게 보고 있는데 다음 주에는 과연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네 그게 궁금합니다. 예, 그렇죠. 제가 이제 저번 주 같은 경우는 제약바이오 설명드릴 때 아무래도 지금 이제 다양한 매크로 변수에서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는 섹터라고 말씀드렸는데 얘는 이제 저가 메리트가 부각되는 섹터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제 환율이 계속해서 높아져가고 있고 사실 이제 7, 8월 이제 소폭 반등한 이제 증시 원인 같은 경우는 물가 안정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대외적인 이제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요인들이
종목들이 더 많기 때문에 저는 아무래도 지금 이제 환율 수혜가 가장 강하게 예상되는 게임주를 가지고 왔는데 사실 환율 지금 이제 당장 꺾일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 수혜 기대감이 다음 주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해가지고 게임주 가져왔습니다. 네. 예, 게임주 뭐 좋은 종목을 만일에 봤다면은 그 매수 매도 타이밍 어떻게 잡는 게 좋습니까? 상당히 예리한 질문인데요. 예. 사실 이게 매수 매도 타이밍 잡는 게 이제 종목별로 이제 우리가 매수 판단 기준이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케바케인데 사실 저는 그 타이밍보다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중소형주 중에서도 괜찮은 것들이 많아요. 근데 중소형주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나 마케팅 비용을 크게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약간 저는 중소형 게임주를 보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약간 모바일 게임에 주력하고 있는 회사들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대형 게임주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해외 매출 비중이 한 70% 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계속해서 실적 고성장이고 주가가 좀 바닥 쪽에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요거를 한번 코멘트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기본충실님께서 또 별점 주셨습니다. 게임주 신작 출시도 없고 신작 출시한 넥슨은 신작에 대한 평도 안 좋고 하지만 다음 주에 과감하게 게임주를 들고 온 송률 매니저의 용감함과 추석 때 게임하면서 과금이 많이 거칠 것 같아서 별 3개 드립니다. 요거 코멘트 해주실까요? 예, 굉장히 이제 약간 과학적인 분석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추석이라는 이것도 약간 되게 우린 우습지만요. 게임에서 지금 이제 어린 친구들은 굉장히 결제를 많이 합니다. 약간 이것도 이제 꿰면은 꿰다르고 다 엮일 수가 있는데 일단은 게임주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이 너무 많고 특히나 지금 이제 바닥권에서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공매도 물량이 많이 적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좀 이제 좀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송률 매니저의 게임 탑픽 힌트 한번 들어볼까요? 별을 줘야죠. 저희 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별을 살짝 까먹은 이유가 느낌 좋죠? 네. 대형 호재입니다. 대형 호재예요? 네. 그 정도 아니에요. 저도 이쯤 시장을 되면은, 그래도 네. 매일 보는데. 알겠습니다. 저는 반개는 게임? 저 표정 모든 게 너무 표현이 좋아요. 됐어요. 너무 좋아요, 저 표정. 게임? 그런 의미에서. 막 요즘에 뭐 대작 나오고 막 그거가 막 잘 나간다 그래도 네. 관심을 그렇게 많이 받는 것 같진 못한 것 같아서 제 생각입니다. 자, 감사합니다. 두 분은요? 3개 반, 3개 반. 예, 제가 종목을 한번 봤는데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으로 좀 트레이딩이 가능한 구간이기 때문에 한 3개 반 정도 종목? 해드렸습니다. 저 못 봤는데. 에이, 이거는 반개 맞네요. 상한가다, 상한가. 네. 저도 왜냐면 종목에 따라서 지금 기술적 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아직 하락 추세가 끝나지 않은 것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종목 선별에 좀 신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위기감을 좀 가지시라고 좀- 한 개 반을 뺐습니다. 신중해야 된다. 네. 종목 요건데 어때요? 더 빼요. 빨리 2개 더 빼요. 홀딩하겠습니다. 카지노인 줄 알았습니다. 가지는 줄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송윤 매니저의 종목 바이 종목이라고 했으니까 힌트 한번 들어보죠. 네. 자, 저도 이제 굉장히 진지합니다. 지금 글씨체 한번 봐주세요. 굉장히 예. 진지하죠, 지금. 동서체. 신작 기대감, 거기에다가 실적 개선 기대감이 더해져 있는 종목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종목이니까요. 여러분들 잠시 뒤에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송률 매니저의 게임까지 세 분의 섹터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한 분은 게임을 하셨고, 한 분은 제약 바이오를 하셨고, 한 분은 폐배터리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이제 뭐 아무리 뭐 섹터가 좋아도 sek터 안에서 다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종목을 어떤 거를 준비하셨느냐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장 먼저 자신감 있게 말씀해 주신 우리 황성수 매니저의 제약바이오 탑픽 종목 어떤 걸까요? 네, 제가 선정한 제약 바이오 탑픽은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레고캠 바이오. 예, 레고캠 바이오는 그 ADC 플랫폼이라는 그 항체 약물 접합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이 플랫폼 기술은 약물을 그 인체에 효율적으로 작용시키는 전달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레고캠 바이오는 이미 한 11건의 기술 수출 계약을 맺었고요. 자, 이로 인해서 이제 기술력을 어느 정도 증명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독자적인 신약 개발 기업으로 좀 거듭나고 있는데요. 지금 보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한 9월 6일에 미국에서 열리는 월드 그 ADC 서밋을 통해서 ADC 플랫폼을 적용한 후보 물질의 고영암 대상 임상 1회 이상 결과를 이제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플랫폼의 첫 효능 증명이기 때문에 발표 이후에 결과가 긍정적이면 기술 이전 속도가 빨라지고 금액이 높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최근 그 ADC 치료제에 대한 그 글로벌 빅파마의 기술 도입이 상당히 활발한데요. 이번 임상 데이터가 기술 이전 활동에 매우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네, 레쿠켄 바이오는 네, 원래 최소한 2건 이상의 기술 이전 계약이 좀 예상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보니까 좀 관련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좀 정보가 좀 들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그간 그 보여준 차별화된 성과들과 더불어 네, 하반기에 네, 첫 임상 데이터가 또 발표될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글로벌 빅파마 양 다수의 기술 이전이 좀 기대되는 이런 다양한 성과 달성이 네, 기대되는 종목으로 보시면 되겠고, 하반기에 네, 주가 반등의 근거는 충분한 종목이다. 이렇게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7월 이후에 외국인의 네, 꾸준한 순매수가 유입 중에 있고요. 최근 네, 조정 이후에 연기금 등 기관의 순매수가 네, 들어오면서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매수 가능 가격으로는 44,700원에서 45,300원을 제시해드리겠고요. 목표가는 51,000원, 손절가는 43,0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셨던 제약바이오의 종목은 레고캠바이오였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나가봤고요. 자, 박철수 매니저의 폐배터리 탑픽 종목 한번 가볼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요, 급등했던 종목도 아닙니다. 순환매를 고려한 거기 때문에 바닥권에 있는 NPC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NPC 네, 채팅창에서 언급이 안 됐던 종목이에요.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한 분 있었습니다. 한 분이. 네. 일단은 주력 사업이 순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를 제외하더라도 굉장히 죄송한데 그 자막을 네. 폐로 바꿔주세요. 왜 패배터리 하니까 왠지 네. 패배할 것 같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느낌이 좀 안 좋네요. 배터리로 아직 망한 적이 없죠. 폐배터리로. 네. 자, 갑니다. 자, 그래서 NPC. 주력 사업이 일단 안정적이기 때문에 폐배터리의 어떤 모멘텀을 빼더라도 충분히 가격적으로 접근할 만한 회사인데, 거기에 폐배터리 관련된 사업으로 이슈가 될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집중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실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면상에 영업이익이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역시나 영업이익 성장은 계속적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영업이익 측면만 보더라도 충분히 우리가 베팅을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폐배터리 관련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현대차 그룹과의 이제 이슈가 좀 있는데, 현대차 그룹이 이제 현대 글로비스를 통해서 이 물류망을 갖고 이제 전 세계에 있는 이 폐배터리를 수거해서 공격적으로 이제 폐배터리 사업을 하겠다, 이런 목적을 갖고 있는데,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은 NPC가 현대글로비스와 전기차 배터리 운송용기 특허 공동 출원을 했기 때문에 국내 최초의 폐배터리 전용 플랫폼 업체로서의 어떤 부각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라든지 현대글로비스가 폐배터리로 만약에 이슈가 되면서 주가가 움직이게 되면 NPC는 같이 함께 올라갈 수 있는 대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역시나 저평가 매력입니다. 순환매를 고려한 오늘 종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폐배터리 관련된 이슈가 있는 종목 내에서 상당히 가격적으로 매력적인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일단은 코스모학이 PER이 한 44배 정도 되고요. 현재 주가 대비했을 때요. 그다음에 PER이 3.4배. 하지만 NPC는 PER이 13배밖에 되지 않고요. 그다음에 PBR은 3.4배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고점을 계속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 대비했을 때 굉장히 저평가 매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제로 지금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7거래를 연속적으로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도 외국인들 수급과 더불어서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격 전략 말씀드릴 텐데요. 자, 매수가는 현재가 구간 가능합니다. 9,250원에서 9,440원 분할 매수를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목표가는 지난 7월달 고점 영역에서 잡아드렸습니다. 고점 직전에서 차익 매물을 대비해서 1,3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하단에 있는 이평선 고려해서 9,05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NPC 폐배터리 종목 말씀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송유 매니저님, 게임 많은 관심을 받았던 그 종목 뭘까요? 예, 여러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실 종목인데 넷마블입니다. 넷마블. 예, 일단 뭐 넷마블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지금 저평가 구간인데, 일단은 하반기에 신작 기대감이 어마어마한 종목입니다. 일단 최근에 지금 이제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고 있는 게임이 이제 모두의 마블, 이제 이게 지금 블록체인 기반으로 해가지고 다시 발표한다는 내용인데, 블록체인 기반 신작이 한 3종 정도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온라인 게임 신작도 3종 정도 예정되어 있어서 총 하반기에 6종의 신작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넷마블 같은 경우는요, 3분기 호실적이 굉장히 좋게 전망되고 있는데, 2분기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부분에서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최근에 이제 7월 28일 론칭한 지금 이제 세븐나이츠 같은 경우는 구글 매출 순위 5 안에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매출 성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특히나 지금 이제 이 넷마블 같은 경우는요, 해외 매출 비중이 약 한 84%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처럼 환율이 높을 때 달러 강세에 따른 수혜 기대감도 더해질 수 있는 종목이고, 특히나 지금 넷마블 같은 경우는요, 현저히 저평가 구간입니다. 지금 이제 최고점 대비해가지고 약 한 70% 하락한 구간인데, 좀 반대로 보면요, 지금
지금 이제 52주 최저가에 근접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실적 잘 나오고 지금 구간에서 반등 국면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약간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넷마블 같은 경우는 단기 관점 아니더라도 약간 중기까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가 63,400원인데요. 매수가는 63,400원부터 62,3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고 목표가는 68,000원, 손절가는 59,500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성률 매니저의 넷마블까지 다음 주 구해줄 종목 세 분은 MPC, 레고캠바이오, 넷마블 이렇게 가져오셨습니다. 요 종목들이 다음 주 시장의 중심이 될 수 있을지 많은 관심 갖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해줘 다음 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이제 세 분의 특화된 코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송률 매니저의 이번 주 핫 종목이 시작될 텐데요. 이번 주에 어떤 종목들이 어떤 관심을 받았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은 어떤지 송률 매니저의 날카로운 비유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임민수 아나운서와 함께 이번 주 핫 종목 어떤 종목들인지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네, 이번 주 우리 증시를 뜨겁게 달군 핫 종목 보겠습니다. 먼저 두산에너빌리티인데요. 26일 한국 수력 원자력이 이집트 엘다바 원전에 대한 건설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3조 원의 규모라고 하는데요. 때문에 두산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한수원이 이 같은 수주를 따낸 것은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 이후 일감이 끊겼던 우리 원전업계가 단비가 다시 내릴 전망인데요. 우리 원전업계가 조 단위의 일감을 수주한 건 2009년 바라카 원전 수주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이어서 동사는 덕양과 디지털 및 수소 사업 MOU를 체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향후 두산에너빌리티의 전망과 함께 K원전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K방산 소식인데요. 현대로템이 꾸준한 상승을 보이더니 오늘 드디어 장중에 52주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폴란드 정부와 K2 전차 수출에 대한 본계약을 체결한다는 소식이 긍정적인 영향을 준 건데요. 계약 체결 액수는 7조 7천억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 수주 이외에도 철도 부분의 수출 확대도 주가 상승에 힘을 실어준 듯 보이는데요. 전날 현대로템은 이집트 터널청과 전동차 공급 그리고 현지화 사업 계획을 체결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런 연이은 호재로 인해서 현대로템의 매출은 늘고 수익성 또한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세 번째 핫 종목 보겠습니다. 지난 24일 일본의 입국 규제 완화 소식에 드디어 항공주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항공주 중에서도 저비용 항공사 중심의 강세가 두드러졌습니다. 그중에서 진에어는 24일 10% 상승 마감했고요. 항공주뿐만 아니라 리오프닝과 관련된 섹터들, 여행과 카지노, 면세점 관련주들도 들썩였습니다. 우리 정부도 PCR 검사 폐지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에 따른 향후 항공주의 흐름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네, 다음 필터링으로는 25일 상한가로 마감한 하나기술 보겠습니다. 이날 거래량은 전일 대비 500%를 돌파했는데요. 반고체 배터리 장비의 수주 소식에 거래량이 폭증했습니다. 노르웨이 배터리 제조업체에 1조 5천억 원 규모의 수주를 따냈다는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지만요. 다음 날인 오늘 위협정 공시를 냈습니다. 때문에 주가가 다시 하락하면서 오늘장에서 5.23% 하락 마감했습니다. 마지막 스마일 필터링 볼게요. 네, 지난 24일 상한가를 기록한 S트래픽 소식인데요. S트래픽은 급속 충전업계를 대표하는 기업입니다. SK네트워크스가 동사의 전기차 충전 사업부를 인수한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때문에 피인수자인 S트래픽이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동사는 현재 1,100여 대의 전기차 급속 충전기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는 환경부와 한국전력 등 공공부문을 제외한 민간 사업자로는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S트래픽을 인수한 SK네트워크스는 이번 투자로 전기차 충전 시장에서 1위 사업자로 도약하는 것이 목표라고 하고요. 전기차 충전 시장은 수요에 비해서 인프라가 부족해서 잠재력이 큰 만큼 S트래픽과 함께 SK네트워크스의 주가 흐름 지켜보셔도 좋겠습니다. S트래픽 24일 상한가 이후 다음 날에도 빨간불이 이어지더니 오늘장에서는 6% 하락 마감했네요. 네, 이젠 본격적으로 송률 매니저와 함께 이번 주 핫종목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계속해서 스치면 상한가 스페셜